상해 사망 불인정 건입니다. 상해 사망은 상해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보험 대상자인 피보험자가 사망을 했을 때 그때 지급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해 사고는 뭐 일반적으로 다치거나 부상당하거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정확한 개념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 사고나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태, 이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뭐 우연성은 뭐 말 그대로 우연히 발생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뭐 고의 사고라든지 자살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외래성은 사고의 원인이 신체 외부에서 발생한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에서 넘어졌는데 땅바닥에 충격을 해서 다쳤다 그러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한 건데, 신체 내부적인 요인, 예를 들어서 심장질환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심장질환이 발생해서 사망을 했다, 이거는 이제 외래성 충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보면은 이 직접 사인에 열사병으로 돼 있고, 사망의 종류 항목에는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 여기는 질병사를 체크를 하는 곳인데, 이게 사건 경위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벌초하다가 쓰러졌고 숨을 안 쉬어서 신고가 들어갔는데, 이 경찰에서는 고온에 의한 열사병 쇼크에 의한 병사로 판명했다. 그래서 이제 유족에게 인계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CPR은 심폐소생술인데, 심폐소생술 시행했으나 이제 회복하지 못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고, 이 코드들을 보면은 열사병 이런 건 없고 빈혈, 간질환, 그 다음에 흉통, 신부전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이제 상해 사망으로, 물론 사고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라든지 뭐 서류에 작성된 내용이라든지 해서 이거를 상해 사망으로 충분히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내용 자체를 봤을 때는 여기에 보면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질병에 해당하는 병명이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혈액 검사나 이런 쪽에서도 간 수치가 증가돼 있고, 그다음에 심질환으로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보험사는 상해 사망으로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급 거절을 하는 이유야 여러 가지를 뭐 다 붙일 수 있는 사례죠. 병사로 체크돼 있다, 그리고 뭐 경찰에서도 병사로 판명됐다, 그리고 뭐 차트나 그 마지막에 이제 시행한 혈액 검사 이런 수치에서 질병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나왔다. 그리고 통상 이런 사건들은 심정지나 심근경색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부검이나 이런 걸 해봐도 고도의 관상동맥 경화가 뭐 관찰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심정지로 사망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상해 사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지급 요건들, 그 다음에 개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제 보상 청구권에 정확하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입증이 돼야 되고, 이 사례는 이미 한번 거절이 됐던 건이기 때문에 보험사도 뭐 자료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게 아니고 유족 측에서 제출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상태였고, 상해 사망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 이제 자료들을 이제 확보를 했고, 그 내용으로 손해사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준비를 할 때는 이게 딱 뭐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입증 책임이 우리 쪽에 있기 때문에 입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상황이나 사례에 맞는 서류 준비도 돼야 되고, 그 서류도 예를 들어서 이런 서류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서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자한테 유리한 게 아니고, 여기도 뭐 병사로 판명된 내용을 다시 리뷰한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보험사 주장할 때는 사망을 선고한 의사도 병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뭐 파출소는 어쨌든 이 질병인지 외인사인지 이런 거를 판단하기보다는 이게 범죄나 뭐 타살 혐의점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뭐 이런 내용들이 사건 개요라든지 뭐 종결 내용 이런 데 기재가 되는데, 이것도 트집 잡으려면은 뭐 얼마든지 트집을 잡을 수 있는 내용이죠. 뭐 경찰에서도 병사로 판명했고 외인사가 아니다, 뭐 이런 쪽으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병원 차트들, 이 차트들 보면은 그 상해로 이제 사망한 그런 차트들 하고, 이런 심정지나 쇼크 이런 걸로 내어난 차트의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험사 직원이 상해 사망을 전담을 하는데,
항상 들어오던 그런 유형의 명확한 사고 내용이 있고 골절이라든지 외인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사진이라든지 검사 결과 CT나 MRI 뭐 이런 정밀 검사도 있으면서 의사도 뭐 다른 원인 없이 사고로 사망한 거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차트들을 많이 보다가 이게 이제 심정지, 심부전 이런 차트들하고는 구체적인 내용에서부터 여러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준비는 한 달 조금 넘게 했는데 실상 처리는 아주 신속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되는 사유, 이 상해 사망이다, 이게 상해 사망의 지급 사유다, 이런 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사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보험사는 뭐 반대, 상해 사망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이 있는 거지, 이거를 상해 사망으로 보험사가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해주는 게 아니고 상해 사망 관련된 이런 분쟁권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이 청구자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사망 진단서나 뭐 몇 개 그 기본적인 서류들을 제출한다고 해서 그게 입증이 된 게 아니고, 거기 이제 또 제출한 서류들 중에서는 나한테 유리하게 생각을 했는데 실상은 뭐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고, 그거는 사례마다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좀 유의해서 청구 전에 한번 살펴봐야 되고, 분쟁이 예상되는 건은 미리 먼저 준비를 해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급 거절, 그러니까 면책 처리 후에도 손해사정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 케이스는 잘 풀린 케이스지만 모든 사례가 지급 거절이 되고 손해사정사 선임을 한다고 해서 술술 풀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쟁점이 있는데 그 쟁점을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있게 입증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험사가 그거를 질병으로 먼저 입증을 했다, 그러한 자료나 기록이 확보가 되면은 그런 것들은 뒤집기도 되게 어렵고, 나중에 분쟁이 심화돼서 소송이나 이런 것까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보험사는 제출을 하게 되죠. 상해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을 근거를 확보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입증하기 위해서 안 주려고 어떤 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면은 누구라도 동의를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뭐 지급 대상으로 나온다면은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게 되지만, 실상 추가 절차에서 가입자한테 100% 무조건 나쁘게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안 좋게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사병 자체가 무조건 상해 사망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사례에 따라서는 열사병도 상해 사망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지급 사유들을 명확하게 증명해서 보험사는 불인정했지만 해결한 케이스가 있다, 이런 소개입니다. 감사합니다.